17일 돌아가신 우석 김태형 선생 이주기 추모식과 함께 김태형 논문 선집 헌정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고 김태형 선생님을 기리며 묵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묵념. 우석 김태형 선생의 삶과 업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께서는 중일전쟁이 일어났던 1937년 의열 피쟁이 발상지 밀양에서 태어나 고교를 마칠 때까지 고향에서 성장하셨습니다. 1959년 신흥무관학교의 정신을 계승한 신흥대학교 사학과에 특대 장학생으로 입학하였습니다. 재학 시에 4월 혁명에 참여하였고 1965년 경희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1971년 3월 30대에 모교의 전임교수로 부임해 30년이 넘게 봉직하며 사학과 학과장, 물리대 교학과장, 물리대 학장, 대학원장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1975년부터 다산연구회와 실시학사 등에서 동료 학자들과 함께 실학연구에 매진하셨으며 1988년 8월 경희총민주동문회 창립 때부터 상임자문위원을 맡아 정신적 지주가 되어 주셨으며 1991년 2월 민족문제연구소 설립에 참여하여 강만길, 리영희, 송건호 선생과 함께 고문을 맡으셨고 2001년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회가 출범하자 지도위원으로 참여하셨습니다. 2003년 2월 정년을 맞아 퇴임하신 뒤에는 경희대학교 명예교수로서 경희학원 이사, 실학박물관 석좌교수를 지내셨습니다. 2022년 1월 11일 학술 연구와 현실 참여에서 두루 치열했던 삶을 기도하고 85세를 일기로 영면에 드셨습니다. 2022년 1월 11일 우석 김태형 스님께서 85세를 일기로 별세하셨습니다. 유족분들의 뜻에 따라 장례는 가족장으로 진행하였으며 15일 경기도 남양주시 광릉 침모공원의 수목장으로 모셨습니다. 이에 8월 경희대학교 사학과 경희총민주동문회 민족문제연구소 공동으로 기념사업 추진의 뜻을 모으고 1차 사업으로 김태형 논문 선집을 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8월 11일 김태형 논문 선집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가졌습니다. 5월 4일 김태형 논문 선집 1권 조선전기 과정법 연구, 5월 31일 2권 조선전기 사회와 사상, 6월 30일 3권 실학 그 역사상의 재인식, 11월 8일 4권 다산정약용의 국가개혁론이 순차적으로 출간되었습니다. 11월 29일 편집위원회 4차 회의를 열어 최종 점검을 마치고 오늘 우석 김태형 선생 이주기 추모식과 김태형 논문 선집 헌정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주기를 맞는 이런 시기에 사모님과 그렇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다산연구회 멤버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희가 시작한 것은 70년대 중반입니다. 그리고 그때 목적은 정다산 선생의 목민심서를 번역해보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김태형 선생이 학문 아주 밝습니다. 그리고 다산연구회에서 문제가 나가지고 이렇게 토론을 하는데 보면은 침묵을 지키시다가 결정적인 데에서는 당신의 주장을 딱 펴니다. 펴면은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경청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학적인 문제에서는 가장 예리했던 그런 어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특히 김 선생님께서는 책 한 권을 써도 진짜 알짜배기를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필류의 그런 글들을 그렇게 많이 안 쓰신 걸로 제가 알기 때문에 김생이야말로 정말 학자적인 그런 그 범주를 넘어서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태형 선생님은 정말 그 아호처럼 우석, 그러니까 저 바위를 대한다는 걸 아주 바위와 같은 그런 존재가 돼가지고 그 학교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그분의 유저가 이런 식으로라도 다시 보급되게 된 데 대해서 힘써주신 여러 제자분들과 가족분들에게 동료의 다산연구의 동료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김태형 선생님과 직접 학교는 없지만 학교에 부임한 이후 선생님을 만나 뵙고 말씀을 나눌 기회가 종종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정년퇴임 이후에도 저희들이 요청에 따라서 한동안 학과 대학원생들의 논문 심사에 심사위원회로 참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대학원생들과 함께 선생님 모시고 등산을 했던 기억이 지금도 새록새록합니다. 선생님께서는 경희대 사학과에 재직하시는 동안 조선전기 사회경제사, 조선후기 실학사, 그리고 사상사 방면에서 훌륭한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그로 인해 경희대 사학과의 위상도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무릇 학자란 학문적 성과로서 자신을 증명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형 선생님께서는 글로써 존재 증명을 하신 분이고 선생님으로 인해 경희대학교 사학과 역시 그 나라의 학풍을 지닌 학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 저작집을 발간할 때 김태형 선생님께서는 간행위원회 일원으로 참여하셨고 간행위원을 대표해서 간행사를 쓰기도 하셨습니다. 당시 한양대 사학과 여러 제자분들께서 무식양면으로 노력해서 저작집을 간행하는 모습을 보시면 아마도 김태형 선생님께서는 덕불고 필유린이라는 공자의 말씀을 떠올리셨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다음과 같은 글로 간행사를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렇다. 덕은 외롭지 않다고 한다. 그의 지도를 받고 성장한 문인 제자들이 정성을 다해 이 어려운 세상에서도 그의 저작집을 간행한다는 것 자체가 평소에 드러나지 않은 그의 덕을 사실로 증언하고자 하는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보고 듣는 이로 하여금 상어의 아름다움을 더 심담하게도 한다. 이번 논문 선집의 작업 과정에서 저 역시 김태형 선생님의 학덕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심양면으로 열과 성을 다해 참여해 주신 동문들을 비롯한 경희대학교 사학과의 구성원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이번 논문 선집의 출간이 선생님의 학덕을 기리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운 김태형 선생님. 선생님을 처음 뵌 것이 제가 대학에 입학한 해이니 벌써 반세기가 다 되었습니다. 교양학부 시절 시험 감독으로 들어온 선생님께서 부정행위를 하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너희들이 그러면서 기성세대의 부정을 비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냐? 라고 호통을 치셨던 것이 제가 기억하는 제일 오래전 선생님에 대한 인상입니다. 그 뒤 제가 학교를 떠나고 1980년대 중후반경 학교 부근에 갈 때 자주 갔던 주막에서 선생님을 뵙곤 했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는 아주 완곡하게지만 저희들의 문제를 지적해 주곤 하셨습니다. 이 사회의 변화에 대해 섣불리 생각하지 말고 진중하게 역사의 진전을 생각하라는 당부도 하셨습니다. 술자리임에도 어찌나 꼿꼿한 자세로 엄격하게 말씀을 하시는지 감히 반론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이 엄숙하게만 하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젓가락을 두드리며 노래를 주거니 받기도 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때 제가 부르는 노래 중에 선생님이 특히 좋아하시던 곡이 다시 한번 그 얼굴이 보고 싶어라로 시작하는 추억의 서야곡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나그네 서름 2절을 굵은 목소리로 잘 부르셨습니다. 이 곡이 독립군들이 잘 부르던 노래라는 말씀도 함께 하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선생님이 교수이시고 저희가 대학생이던 시절은 정말 엄혹한 시대였습니다. 선생이기 어렵고 학생이기 어려운 시대였죠. 선생님도 그 세월 동안 많은 고뇌의 시간이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그 자리를 꿋꿋이 흔들림 없이 지켜주시면서 참 스승으로 우뚝 서셨습니다. 이제 시대의 우여곡절을 몇 차례 겪어보니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야만의 시절은 갔지만 또 다른 장애물들이 만들어내는 위기가 우리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계셨으면 무엇라고 말씀해 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선생님이 그리워집니다. 하지만 이제 부족하더라도 그것은 저희들 또는 저희 후배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월은 가고 사람도 그에 따라 가지만 그 뜻을 이어받는 사람들이 있어 인간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부족하더라도 그래도 그 뜻을 결코 훼손하지 않고 이어가는 제자 후배들이 되겠습니다. 제가 선생님 뵌 게는 공부를 시작해서 다산연구회 제가 마지막 들어가다시피 했는데 그래서 같이 다산목 민심서 역주를 하면서 아시다시피 그때는 역사, 문학, 철학, 경제, 사회학 하는 분들 많이 같이 토론을 해가면서 번역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의 민족의 역사와 고민을 축적해오고 경험해왔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의 삶과 밀착된 상황 속에서 해석하고 그것으로부터 동력을 얻어갈 것인가. 그게 여신상이 줄 수도 없고 깃발만이 주지도 않는 고민 속의 학문의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다산연구회가 한참 울적할 때 암울한 시대에는 경희대학 학생들이 운동선수들의 방망이에 매를 맞고 이렇게 기습을 당하고 하는 학교 안에 있었던 그런 불상사라고 그럴까요? 어려움 속에서 그런 얘기를 눈물을 흘리면서 다산연구에서 진정을 하시는 기억이 눈에 생생합니다. 학교만 사랑한 게 아니라 공부하는 후배들과 젊은 청년들과 우리 자신을 무척 사랑하시고 깊이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벽사 선생님 하는 말씀 중에 우리가 공부하는 교수가 성명을 내거나 운동을 하는 일을 업으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민족 현실이 심각하거나 또는 위기에 닥쳤을 때 그때 떨쳐서 성명을 낼 수도 있고 행동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평소에는 연구하고 가르치는 이 근본이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저도 들었고 선생님도 들으신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그러한 면을 상당히 실천하셔서 마치 나라면서도 여기 교수, 정령 교수 하신 분들 명예교수실에 저도 자주 왔습니다. 놀러 오셔서 조금도 중단하지 않고 연구하셨던 일이 저는 돋보이고 존경스럽습니다. 두루 알고 있듯이 선생님께서는 한국 사학기 거봉으로 사회경제사와 사상사 분야에서 선구적인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여러 모순에 대해서도 꿰뚫어 보시고 저희들이 역사와 사회 정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또 오랜 기간 지도를 받으면서 지근거리에서 선생님을 모시는 인연이 있습니다. 곁에서 지켜본 선생님께서는 제자와 호학들을 아랫사람이 아니라 한 시대를 함께 호흡하는 동지이자 친구로 대하셨습니다. 흔히 외유내강을 군자의 미덕으로 여기지만 선생님께서는 오히려 그 반대의 면모를 보여주셨습니다. 또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꼿꼿한 어떤 선비
유학자의 면모를 지니고 계셨는데 동시에 또 최첨단의 그 이론과 실기를 과감히 수용하는 진보적 지식인이기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권위주의와 봉건적 질서에 저항할 수 있도록 의식적으로 격식과 허례를 멀리 하셨습니다. 1991년 민족문제연구소가 출범할 때는 강만길, 리경희, 송문호 선생 등 당대의 스승들과 함께 고문을 맡아주셨고 친임명사전 편찬위가 발족하자 지도위원으로 참여하셨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전개한 여러 역사문화운동에도 기꺼이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선생께서 연력 초도에 저술하신 조선전기토지제도사는 대학 교수들이 선정한 해방 이후 명저백권의 하나로 뽑혔으며 이 저서로 첫 번째 단재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저희 민족문제연구소가 19회 단재상 수상자로 선정되자 선생님께서는 엄청나게 기뻐하시면서 초대 수상자로서 시상식에 오셔가지고 축사를 하셨던 기억이 어제 일처럼 떠오릅니다. 선생님과 함께했던 나날들이 너무 그립습니다. 강의실과 주막을 넘나들며 주고받았던 치열했던 토론, 국내외의 유적답사, 전국의 명산순례, 즐겁고 유쾌했던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선생님은 역사학기에 또렷한 족적을 남긴 거목이십니다. 그러나 많은 호학 제자들에게는 학문 외적으로 삶의 이정표를 제시해준 은혜로운 스승이시기도 합니다. 선생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조금이라도 사회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늘에서도 저희들을 지켜봐 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1년 반의 준비를 거쳐 지난해 11월 8일 완간한 김태형 논문 선집을 헌정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집은 김태형 선생님께서 저술한 논문 중 기왕의 책으로 발간되어 수록된 것 외에 논문들을 취합 정리한 것입니다. 헌정에 앞서 이 책에 나오기까지 애쓴 여러 선생님들이 계시는데요. 일단 편집위원으로 우리 구만옥 선생님, 김만철 선생님, 박도시 선생님, 조세열 기사님, 조인성 교수님 등이 편집위원으로 참여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실무로다가 우리 박광종, 그 다음에 임무성 선생님 두 분이 실무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집 헌정은 우리 편집위원을 대표해서 우리 박도식, 강릉 원준의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제 돌아가신 지 2년이 되는 저희 아버지를 기억해 주시고 또 논문 선집을 통해서 고인의 학문적인 성과를 후대에 남기는 일을 기꺼이 맡아주신 여러 동료 선생님들과 지인과 제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가 남겼던 제가 알지 못하는 여러 모습들을 여러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대단히 여러 가지 감정이 들게 됩니다. 또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경희대학교 사학과, 경희 총민주동문회, 그리고 민족문제연구소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돌아가신 후에 많은 분들이 보여주신 저희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애정은 저희 가족들로 하여금 고인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생각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식민지와 전쟁 그리고 독재라는 20세기 비극을 모두 겪으면서 한 나라가 자리 잡아가는 동안 저희 아버지도 한 사람의 역사학자로서 그리고 지식인으로서 사회에 기여했다는 생각은 저희 유가족에게 큰 위안을 주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고인이 남긴 좋은 기억과 학문적 성과가 더 새로워져서 여기 모여 고인을 추모해 주시는 분들의 삶에도 그 의미를 더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마련하고 기념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함께 자리하지 못한 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고의를 기리는 마음을 담아 우리 모두가 헌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분들이 하시면은 이만열 선생님하고 김시영 선생님 주시고 다음으로는 이제 편집위원